은하의 눈앞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해독 불가능해 보이는 암호들이 띄워져 있었다. 마우스는 그녀의 손에 닿아 반들거렸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는 듯 능숙하고 빨랐다. 그녀의 직업은 대외적으로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은하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온라인 암호 해독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옥탑방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화려하고 따뜻한 색으로 가득했다. K그룹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천재 과학자였던 부모님은 은하의 자랑이자 등대였다. 그들은 은하의 타고난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고 키워주었다. 부모님은 은하에게 네가 가진 재능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늘 가르쳤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상은 그들이 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손가락질했다. 행복했던 과거는 불명예와 함께 불꽃처럼 사라졌고 은하에게 남겨진 것은 식물인간이 된 아픈 어머니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액의 빚뿐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재능이 불행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싶었다. 그녀의 팔에는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작은 흉터가 꽃잎 모양으로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부모님과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은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억만장자들이 모이는 K그룹의 연례자선 경매에 몰래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이라면 단숨에 거액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매에 내놓을 물건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는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마지막 유품이자 그들이 남긴 비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 카메라를 팔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했다. 그것이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수많은 고가의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은하는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의 카메라가 경매품으로 올라왔을 때 아무도 그 낡은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억만장자들에게는 그저 흔하고 낡은 골동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강태준, 캉태조은 이 경매장에 나타났다. 그는 K그룹의 차가운 CEO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후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그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가짜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 강태준은 은하의 낡은 카메라를 보고 경매에 참여했다. 그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불안하고도 맑은 눈을 읽었고 동시에 카메라에 숨겨진 비밀, 즉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비밀 메시지를 해독했다. 그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감성적인 기록이 아닌 K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에 대한 암호화된 단서라는 것을 단숨에 파악했다. 그때 은하의 곁으로 강태준의 비서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아가씨,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저희 K그룹이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강태준 사장님의 가짜 약혼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당신의 카메라에 숨겨진 비밀을 파악하셨습니다. 은하는 그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제안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귀한 자존심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충돌했다. 그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매장은 소란스러웠다. 경매 종료를 알리는 망치가 곧 떨어질 것 같았다. 강태준은 은하에게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는 오늘까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은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기가 있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은하는 강태준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 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의 CEO 강태준의 가짜 약혼녀이자 비밀스러운 계약관계에 놓인 존재였다. 저택에 도착한 은하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사랑하는 약혼녀가 아닌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은하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따뜻함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머니를 치료한 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은하의 삶은 하루아침에 낡은 옥탑방에서 웅장한 재벌 저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K그룹의 CEO 강태준의 가짜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 타이틀은 그녀에게 새로운 구속이자 차가운 시선들의 표적일 뿐이었다. 저택에 화려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은하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녀의 낡고 해진 신발과 빛나는 대리석 바닥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웅장한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뿜어냈고 복도를 따라 늘어선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은하는 저택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하인들과 경비원들은 그녀를 낯선 이방인처럼 경계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은하의 귀에 박혔다. 사모님은 왜 저런 촌스러운 여자를 데려왔을까? 그냥 돈 보고 온 거겠지 뭐.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은하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다. 강태준은 은에게 가짜 약혼녀이자 비밀 비서 역할을 부여했다. 그는 은하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대하는 대신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신은 오늘부터 내 개인 비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비용은 K그룹이 부담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은하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그와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입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강태준의 사촌이자 그를 맹렬히 견제하는 오민혁 오민휴, 은하의 등장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은하를 보자마자 저런 평범한 여자가 강태준의 약혼녀라니 말도 안 되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그는 은하의 정체를 폭로하고 강태준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오민혁은 은하가 강태준의 전 약혼녀와는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은 은에게 K그룹의 복잡한 재무자료 분석을 지시했다. 이는 은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하는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료 속에 숨겨진 의도적인 오류와 비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암호 해독 및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고 그 자료는 오민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은하의 보고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불신에서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은에게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은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재능이 강태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오민혁은 은하의 재능에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하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오민혁은 은하의 뒤를 밟았다. 그는 은하가 낡은 옥탑방에 사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하가 돈을 위해 강태준과 계약 결혼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은하를 협박하고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퇴근길에 오민혁과 마주쳤다. 오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은하 씨, 당신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 때문에 강태준 사장님과 결혼한 평범한 여자일 뿐이죠. 내가 당신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도 당신의 일도 모든 것을. 그의 협박에 은하는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어머니가 오민혁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깊은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은하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민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모함하려 한다면 저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당신의 횡령 그리고 당신의 모든 비리를.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은하의 눈빛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은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민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은에게서 그의 전 약혼녀와는 다른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민혁과의 대결 이후 강태준은 이은하를 향한 불신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을 보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하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가짜 약혼녀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은하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K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울프에 대한 자료를 건네며 그녀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울프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였다. 그는 은하에게 말했다. 은하 씨, 당신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약혼녀가 아닌 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은하에게는 시험이자 동시에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은하는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강태준에게서 온전한 신뢰를 얻고 싶었다. 은하는 밤을 새워 울프 프로젝트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수많은 오류와 문제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암호 해독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고 그 자료는 오민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은하의 보고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비서나 약혼녀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태준은 은하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은하를 K그룹 주최의 대규모 자선 무도회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무도회는 K그룹의 모든 임원들과 언론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이용해 오민혁을 무너뜨리고 은하의 능력을 만천해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민혁은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은하가 강태준의 신뢰를 얻는 것을 보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은하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의 목적은 은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강태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은하가 결코 이 거대한 음모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무도회 당일 은하는 강태준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은하를 향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강태준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괜찮아요, 은하 씨.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강태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무도회가 시작되고 오민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K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한 과학자의 딸 이은하 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그의 말에 행사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은하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정말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회사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들의 질문은 은하의 심장을 찔렀다. 은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약혼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증명할게.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만든 로봇을 작동시켰다. 로봇은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로봇의 움직임을 코딩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은하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은하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은하를 만나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은하 씨, 당신의 결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은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픈 과거에 갇혀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K그룹의 자선 무도회는 이은하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분석 능력은 모든 이들의 경멸과 의심을 단숨에 존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강태준은 그녀의 예측을 뛰어넘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도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무도회가 끝난 후 강태준은 은에게 K그룹의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퀀텀의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비밀 사업이었다. 은하는 강태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를 치료하고 오민혁의 위선으로 더럽혀진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은하 씨,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부모님이 이루려 했던 꿈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셨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오직 돈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말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은하의 존재감은 K그룹 내에서 급부상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퀀텀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강태준을 향한 권력욕이 강했던 임원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그들은 은하가 K그룹의 이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녀를 견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감지했다. 은하는 프로젝트 퀀텀의 자료를 받아들고 늦은 밤까지 분석에 몰두했다. 자료는 복잡하고 방대했으며 그녀의 부모님이 연구했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오민혁이 빼돌린 회사 자금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가 여전히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료 분석을 하는 도중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이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에 떨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방에 도청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장의 환풍기 화분 그리고 전등 안에 숨겨진 도청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도청기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 며칠 후 은하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다. 은하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침입자는 그녀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이 악성 코드는 그녀가 프로젝트 퀀텀을 분석한 모든 자료를 파괴하고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은하가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든 후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자신의 노트북이 고장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노트북을 살펴보았다. 노트북은 이미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강태준도, 그녀의 재능을 믿었던 강태준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강태준은 은에게 프로젝트 퀀텀의 최종 발표일을 통보했다. 발표일은 이틀 후였다. 은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그 스케치북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냈다. 그녀는 붓으로 자신의 아픔을 그려냈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단지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졌다. K그룹의 프로젝트 퀀텀 최종 발표회는 거대한 원형홀에서 진행되었다. 이 홀은 과거 은하의 부모님이 그들의 연구를 발표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홀은 기자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이은혜께로 향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단상 아래에는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승리 아니면 몰락단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운명의 무대였다. 발표가 시작되고 은하는 노트북을 켰다. 그러나 화면은 먹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악성 코드로 인해 모든 자료가 파괴된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그들은 은하가 프로젝트를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력욕에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은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기술, 그리고 그녀가 직접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선물했던 만년필을 꺼내들고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펜마우스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퀀텀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당당했으며 그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은하는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자료가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그 내용은 오민혁이 빼돌린 회사 자금의 흔적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난 후 한 임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은하 씨, 당신은 지금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만년필로 대형 스크린의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기술을 복원하고 있었다. 만년필의 끝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퀀텀의 원본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 데이터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복원할 수 없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누명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은하의 천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무능한 인턴에서 천재 해커로, 그리고 강태준의 약혼녀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신했다. 그때 오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와 은하의 팔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야.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당신이 제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증거는 이미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횡령과 당신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을 모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에 오민혁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오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민혁 씨,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탐욕을 답습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K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오민혁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은하의 두 번째 대결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온전한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프로젝트 퀀텀 발표회는 이은하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의 용기와 천재성은 K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만천해 드러냈고 오민혁과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위선이 한 사람의 진실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은하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정의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강태준의 아버지는 은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과거 은하의 부모님을 오해하고 경계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다. 이은하 양,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되었는데 나는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복수보다 진정한 화해를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강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다. 그는 은행에서 자신의 아내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존재가 아닌 그의 아들과 미래를 함께할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강태준은 은에게 K그룹의 최고 기술 경영자 CTO 자리를 제안했다. 은하 씨, 당신의 능력은 CTO 자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당신이라면 K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과 명예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오직 저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은하의 대답에 강태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있었다. 은하는 이어서 자신의 진정한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의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꿈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뜻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은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다. 그날 밤 은하와 강태준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로 묶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연인이었다. 강태준은 은혜에게 말했다. 은하 씨,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오직 돈과 성공만을 쫓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태준 씨도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삶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저에게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알려주셨어요. 태준 씨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치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은하의 삶은 그녀가 낡은 옥탑방에서 꿈꾸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가 되었고 그와 함께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사무실은 K그룹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다. 재단은 이은하가 직접 운영하며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은하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여 젊은이들에게 직접 코딩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딱딱한 이론이 아닌 그녀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감동했다. 한 학생이 은혜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셨어요?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이은하의 어머니는 몇 년 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하와 강태준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은하가 행복한 것을 보며 자신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은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루어 주었다. 은하의 성공은 강태준의 부모님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은하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성과와 순수한 마음에 감복했다. 그들은 은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강태준과 은하는 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노예와 주인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다시 태어났다. 은하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은하는 재단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했다. 건립식 날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당당했다. 이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또한 이 도서관에서 제 꿈을 찾았고 이제 그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강태준과 함께 도서관의 테이프를 잘랐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팔에 있는 작은 흉터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성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가 되었고 그녀의 재단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은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만장자의 아내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이은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은하와 강태준은 함께 재단 도서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길었던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싹틔울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이 세상 곳곳에 퍼져 또 다른 이은하와 강태준을 탄생시킬 것이다. 2025년 8월 17일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이은하, 리은하는 몸을 웅크린 채 낡은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찢어질 듯 울어댔지만 방 안의 정적은 그 소리조차 집어삼킬 것처럼 깊었다. 그녀의 삶은 이 작은 방처럼 낡고 빛이 부족했다. 이 방의 유일한 빛은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뿐이었다. 째깍째깍. 낡은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의 시간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다.